어렸어 전부 다 겟해 학교 끝나고 나한테 와봐 baby baby. 안녕하세요. 영쌤 이나영입니다. 우리 이제 영문법을 조금 기초적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루는 이제 내용을 조금 정리하면서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래도 조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맛보기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부터 시작하니까요. 조금 잘 천천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차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문장의 구성 성분과 품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성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얘기를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단어 하나하나 품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오형식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시제와 상태, 분사에 대해서 이제 동사를 조금 심화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동명사와 투부정사, 동격과 도치. 그래서 4번, 6번 같은 4장이랑 6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전 문제풀이 같이 조금 해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어보시고 정답 맞춰보시고 싶은 친구들은 정답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예문과 문제들은요, 2020년 3월 서울시 교육청 주최 모의고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고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배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고 왔으면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문제의 유형은 고등학교 유형의 문제이지만 지문의 내용 자체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정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요 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문제풀이가 조금 어렵다, 내용이 어렵다, 해석이 조금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에 영어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시고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시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문장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문장의 구성 성분은 4개밖에 없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요 4개가 왜 우리가 자꾸 문장의 구성 성분을 배우냐라고 하면 문장의 구성 성분은 무엇이냐면 문장을 이루는 뼈대 같은 거예요. 이 4개를 조합하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영어 문장, 올바른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말을 할 때도요. 해가 떠오른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른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찬란하고 붉은 해가 어둠을 헤치며 어떻게 떠오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해가 떠오른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해가 떠오른다는 굉장히 간단하고 수식되는 내용이 수식어가 없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저것 덕지덕지 수식어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게 찬란한 게 어떻다는 거야? 하면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게 지금 영어는 남의 나라 말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 문장의 오형식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기본이 되는 뜻이 뭐냐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해가 떠오른다. 이 요지를, 핵심되는 그 문장의 어떤 뼈대를 우리가 알아보자. 그것 때문에 맨날 문장의 구성 성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문장의 구성 성분 할 때 막 외웁니다. 기도문처럼. 주어는 명사. 동사는 동사.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명사 또는 형용사. 막 외워요. 다 압니다. 주어는 명사, 동사는 동사,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명사, 형용사. 다 알아요. 근데 해석이 잘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쉽게 하기에 조금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어와 명사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자, 우리가 주어가 명사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요. 단순히 단어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뭐냐? 명사의 역할을 하는 어떤 단어들의 단위, 단어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자, 그냥 단순히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내려가서요. 바로 문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을 보시면 개념이의 문장에 자, 얘는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1과에 있는 본문입니다. Long ago, an honest merchant lived in Genoa.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수업을 막 할 때 in, Genoa 이런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런 거에 맨날 괄호를 쳤을 거예요. 괄호를 왜 칠까요? 자, 우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명구라고 부르는데요. 무엇이 될 수 없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뭐 어떤 학자에 따르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거는 조금 차치하기로 하고 일단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될 수 없는 단어들 많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두 가지가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인데 부사는 당연히 단어 하나니까 크게 이게 이제 거슬리지가 않아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자기 혼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길게 여러 개 붙어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뼈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괄호를 치고 나중에 조금 생각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괄호를 친 거예요. 그리고 long ago, 옛날에 라는 부사 구예요. 얘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an honest merchant라는 주어가 하나 있고요. 주어는 그냥 우리 영어로 subject라고 해서 s로 표시를 하고 동사는 v, 목적어는 o로 표시를 하고 보어는 complement 이래서 c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냥 앞글자 딴 거예요. 그냥 쓰기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짧아서. 자, 주어는 an honest merchant고요. lived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주어는 명사라고 했는데 는 관사고요. honest는 형용사고요. merchant만 우리 명사 아닙니까? 얘만 주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아까 우리 했었던 말 떠올려 봅니다. 주어는 명사라고 했을 때 그 명사 뒤에 생략된 말이 뭐라고 했죠? 명사의 역할을 하는 단어들의 모임, 단어들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an honest merchant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merchant인 거예요. 왜? 한 정직한 상인이잖아요. 상인이 한 명이다. 어는 지금 merchant를 꾸며주고요. 상인은 상인인데 어떤 상인이야? 정직한 상인이야 라고 merchant를 꾸며주는 단어들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해요? 수식해준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수식이라는 말이 꾸며준다라는 뜻이에요. 상인은 상인인데 상인이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상인은 지금 처음 여러분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앞에 나왔던 상인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상인이고요 라는 거를 on이라는 요 단어가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honest는 이제 상인이 어떤 상인이냐면 정직한 상인이에요. 상인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on하고 honest는 merchant라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이지만 원어민의 눈에는 얘랑 얘는 별로 안 중요한 단어고 merchant가 중요한 단어 이 전체가 주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가 명사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단어 하나가 주어다 그게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단어에 붙어있는 다른 부수적인 단어들까지 모두 주어로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동사는 단어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 B번 볼게요. Antonio filled his sheep with goods. 여기도 앞에서랑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네요. good 뒤에 s를 붙이면 상품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안토니오라는 사람이 주어 filled 채웠습니다. 그의 배를 뭐뭐을을 목적어입니다. 상품을 가지고 상품으로. 자, 그런데 요 문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안토니오는 상품을 그의 배에 채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상품을 배에 채우죠. 무슨 배를 채워요? 자, 우리 여러분이 하는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깨워 맞추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해요. 많이 합니다. 그게 왜냐면 이제 한국말은 사실 자리가 중요한 언어가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조사가 있으니까 단어들마다 이 단어가 어떤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문장의 어떤 구성 성분인지를 조사가 나타내 줍니다. 자, 그런데 영어는요. 문장의 구성 성분을 나타내 주는 것이 위치예요. 자리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앞에 나와야 하고 목적어나 보어는 기본적으로 동사의 뒤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자리가, 위치가 구성 성분을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배를 채우든지 물건을 채우든지 중요한 건 아니죠. 왜? 어차피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셔서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서 길고 복잡한 지문, 추상적인 지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해석이 틀려요. 꿰어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얘가 목적어면 얘를 목적어 자리에 을을 넣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런 간단한 문장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문장이 복잡해지고 길어질수록 목적어로 해석하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토니오는 그의 배를 채웠습니다. 상품들로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조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이제 주어는 찾기 쉬워요. 저녁이. 자, serve는 어떤 것을 제공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was 동사네요. 근데 얘는 누구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놓습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누가요? 동사가요. 자, 동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동태라는 것이 있죠. 자, 수동태는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 되다, 당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는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얘를 past participle 이래서 pp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 pp, 과거 분사를 붙이면 얘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 됩니다 라는 뜻으로 쓰도록 해요 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의 형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was served가 하나의 세트처럼 동사로 쓰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주어처럼 주어도 단어가 하나일 수도 있고 단어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동사의 자리에 동사가 동사처럼 보이는 것이 여러 개 나올 수도, 단어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D번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습니다. 주어가 있고요. looked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위에처럼 looked puzzled 여기까지가 다 동사인가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요? 아까 우리 수동태, 능동태, 진행형, 완료형 이렇게 동사가 형태를 변화하는 어떤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에 look 뒤에 과거 분사가 붙는 그런 약속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looked만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뭘까요? 그 여왕이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것, 퍼즐드 된 것처럼 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뭘까? 아까 우리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나 보어나 뭐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일 텐데 보어는 뭐고 목적어는 뭐죠? 자, 보어라는 이름은요. 보충 설명을 해준다 라는 뜻이에요. 보충 설명을 해주는 단어가 보어인데요. 누구를 보충 설명해주냐? 앞에 나온 명사예요. 그 앞에 나온 명사가 누구예요? 주어일 때도 있고요. 목적어일 때도 있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얘를 지우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얘네를 조합하면 완전한 문장이 된다라고 했어요. 반대로 이 넷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그 문장은 완전하지 못할 겁니다. The queen looked 하면 여왕이 처럼 보입니다 라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어요. 그러면 얘는 퍼즐드라는 얘는 이 문장 안에 꼭 필요한 4가지 성분 중 하나이다. 그리고 목적어인가 보어인가를 보니까 자, 보어는요. 자기가 보충 설명해 주는 애랑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요. 당연하죠. 그 대상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여왕이 혼란스러워 보이는 게 그 여왕인가요? 지금 그 여왕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가 퍼즐드라는 단어인가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보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는 어떤가 볼게요. 자, 목적어는 자기가 주어나 또 다른 목적어와 똑같은 대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와 그의 배는 같은 대상이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The queen, 주어, asked, 동사, the merchant, 그 상인에게 목적어, what a cat is. 고양이가 무엇인지를 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서 2개의 목적어가 나온 형태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를 우리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목적어가 2개 있다 정도로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더 퀸은 명사니까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주어구, 동사구. 얘도 뭐 그냥 더 플러스 명사니까 괜찮아. 그런데 우리 아까 목적어는 무엇이 목적어 될 수 있다고 했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저렇게 이상하게 생겼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개념이 있죠. 의문사, 주어, 동사. 뭐라고 열심히 외우죠? 명사, 절. 기억나죠? 자, 의문사, 주어, 동사로 만들어진 명사절이고요. 지금 명사절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나중에 절구 다 해요. 명사처럼 쓰이는 건데 주어와 동사를 가졌습니다. 라는 게 절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주어, 동사 있지만 얘는 결국 뭐처럼? 명사처럼 쓰이는 거다. 그래서 명사절로 목적어. 명사, 얘는 이 의문사, 주어, 동사 이 3개가 더해진 얘를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명사절이 전체 문장 안에서는 목적어로 쓰인 거예요. 왜? 명사절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아까 전에 목적어 명사일 때 그 뒤에 생각된 게 뭐예요?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쓰일 수가 있었고요. 목적어니까 당연히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자, 이제 영어 공부, 영어 이제 문법 많이 했던 친구들은 이거 알 거예요. I made my son a doctor.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죠. 그래서 여기도 나는 나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4개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나는 주어, make 동사, my son, 목적어인데 여기 doctor은 보어예요. 자, 그 차이가 뭐냐? 목적어끼리는 다른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상인은 고양이가 어떤 것인지와 다른 대상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나의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의사예요? 네, 내 아들이 의사예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 간에는 서로 일치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요거 오형식에서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요렇게 맛보기로 맛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설명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가 문장을 이루는 가장 큰 뼈대, 문장의 구성 성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명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동사가 되는 것은 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것. 이때의 동사는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목적어, 명사로 기능하는 어떤 것, 보어, 명사 또는 형용사로 기능하는 어떤 것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주어에는요, 무조건 명사가 하나라도 꼭 들어가나요? 목적어에도 무조건 명사가 꼭 있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왜요? 우리 투부정사 같은 요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to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는데 얘는 뭐처럼 쓰냐면 명사처럼도 쓰고 형용사처럼도 쓰고 부사처럼도 써요. 자, 명사처럼 쓰이면 뭐가 될 수 있다?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 있다. 형태가 꼭 명사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형태는 명사처럼 비록 보이지 않지만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주어, 목적어, 보어로 문장 안에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거는 지금 하나예요. 주어는 명사, 동사는 동사, 목적어는 명사, 보어는 명사, 형용사예요. 하지만 이때의 명사라는 것은 단어 하나이다 아니다? 아니다. 명사의 역할을 하는 어떤 것, 명사처럼 기능하는 어떤 것이라는 뜻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장의 구성 성분 대충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단어, 품사라고 하죠. 단어의 성질에 따라서 이게 카테고리를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들의 이제 비슷한 단어끼리 모인 카테고리인 품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